기술 발달로 세상은 갈수록 편리해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해킹의 공포 역시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SKT 유심 대란부터 최근 발생한 KT 소액결제 피해, 또 롯데카드 해킹 사태까지 보안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늑장 대응과 함께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보상책을 꺼내 들면서 단체 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포커스 시간에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4월 이 SKT 해킹 사태 이후에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해킹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우선 최근 피해가 발생했던 KT 소액결제 사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이 피해자들의 언론 제보로 처음 알려졌거든요. 예. 이 초기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제 만화나 영화에나 볼 법한 내용들이 나와요. 네. 지난달 26일부터 서울 금천구 그리고 이 금천구와 가까운 경기 광명시에 사는 주민들의 휴대전화가 네. 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소액결제가 여러 건 된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카카오톡이 자동 로그아웃 됐다고 하고요. 네. 이 소액결제 한도도 무단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아. 한 피해자는 눈 뜨고 피해를 지켜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처음에는 문자를 통해 이 휴대전화를 가로채가는 수법, 그러니까 스미싱 수법으로 의심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KT가. 네. 그런데 이번 피해는 이 피해자들이 문자나 전화, 링크를 클릭한 적이 없었고 네네. 또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이제 피해가 집중돼 그렇죠. 있다는 점에서 네. 좀 기존에 있었던 수법과는 좀 다른 양상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최근 KT 브리핑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제 362명, 또 2억 4천만 원 피해로 집계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피해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의자 2명이 이제 잡혔고 또 범죄 수법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법이 아직 완전하게 드러났다고 보긴 힘들어요. 이제 네. 2명을 잡긴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이 2명 중 1명이 이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 펜토셀이라고 하는데 이걸 자신의 차량에 싣고 네. 이 범행 당일 피해 지역 주변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쓰는 이제 커다란 기지국, 이거를 매크로셀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도심에서는 이제 커다란 철탑이나 이렇게 건물 옥상 같은 데 아하. 설치하는 기지국 네. 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네. 또 송신 출력이 커서 이제 여러 사용자들을 많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큰 기지국들은 음영지대,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채 닿지 않는 네, 지역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사용하는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 소형 기지국들이 있는데 이 펜토셀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범인은 이 펜토셀을 싣고 다니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가로채는 수법, 워 드라이빙이라고 하는데 네. 이를 활용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펜토셀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해킹이 가능한 건 아닐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네. 수법을 밝히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피의자가 이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공범을 잡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에도 계속해서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피해가 속출하다 보니까 불안감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 많거든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비밀번호 3개월, 6개월마다 변경하라고 하는 안내 뜨는데 혹시 잘 지키시나요? 다음에 변경하기를 항상 누르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저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되게 많이 깨우쳤는데 네, 반성하게 네, 돼요. 네. 보안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디지털 의존도는 크면 커졌지 이제 적어지진 않을 테니까요. 네, 네. 일단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이중 삼중의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하, 아까 네. 말했던 이제 비밀번호로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도 네. 이제 문자 인증번호나 생체 정보 같은 보안 장치를 더해서 이제 이중 삼중으로 꽉 좀 잠그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결제 한도도 최소한으로 줄여놓거나 아예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뭐 카드 해킹 같은 경우에는 해외 결제를 많이 이제 빈번하게 해외 결제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해외 결제도 내가 직접 나갈 때만 잠시 한도를 열어놓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네. 기본적으로는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어떤 결제건 문자나 FC 같은 것으로 이제 알 수 있도록 알림을 켜두고 네. 만약에 좀 수상한 결제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곧바로 통신사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절차 이런 보안 장치들을 좀 귀찮다고 생각하고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미루고 좀 외면하는 경우가 저를 포함해서 많으실 것 저도. 같은데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직접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KT에서 이 서버까지 뚫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하던데 이건 좀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KT가 지난주 금요일 브리핑에서 이 KT 서버의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소액 결제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게 지난 4일부터인데요. 네. KT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지금까지 강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불법 기지국을 통해서 5,561명의 가입자 식별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정을 했습니다. 어허, 네.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 뒤에는 이 가입자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국제 단말기 식별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유출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우려를 사는 부분은 복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입자 식별 번호랑 단말기 식별 번호 그리고 인증키 이렇게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제 KT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 3가지 중에 2가지가 유출이 유출이 됐거나 됐어요.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하, 네. 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뭐 서버가 뚫렸다고 하니까 혹시나 해커가 인증키도 획득한 것 아니냐라는 불안이 나오는 거죠. 나머지 3번째 키까지. 네. 예, 아직 어떤 서버가 해킹됐는지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아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계속해서 이제 유출의 범위가 커지고 있으니까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네. 조금 더 시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은 이 KT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좀 뒤늦게 신고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 KT와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해킹 등 침해 사고를 인지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나 과기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이제 골든타임 규정인 셈인데요. 네. 이 KT가 이 서버 침해 사실을 지난 15일에 인지했다고 보고서에 밝혀놨는데 실제로 이 키사에 신고한 건 18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이나 지났어요. 24시간 이내인데. 그렇죠. 네. 이미 이 24시간 룰은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KT는 정보통신망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이 피해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혹시나 피해를 축소 내지는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SKT 해킹 사태 이후에 정부에서도 이통 3사의 서버를 전수조사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KT와 LG U+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라 홈 가입자 서버 악성 코드 침해 여부만 확인했다고 해서 이 정부에게도 좀 화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통신사뿐만 아니라 국내 카드업계 5위인 롯데카드도 최근에 해킹 사고가 있었죠. 네, 이 롯데카드 회원 수가 약 96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 30%에 가까운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하고요. 예. 특히 이 가운데 28만 명은 네.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2자리 그리고 이제 카드 뒷면에 작게 적힌 CVC 번호 와. 또 유효 기간이 유출돼서 이제 부정 사용될 가능성까지 제기가 이 정도면 됐습니다. 뭐 다 가져간 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말기에 직접 긁는 방식이 아니라 카드 정보를 이제 입력하는 특수 결제 방식으로 하면은 이게 실제로 결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문자로 알림이 간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 롯데카드를 자주 사용하신다면 유출 여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7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롯데카드로 온라인 결제를 한 이용자들은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아하. 카드를 해지하거나 재발급받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롯데카드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 또 최근에 온라인 결제 이용하셨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밝혀진 이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뭐 불안감은 여전하고
게다가 카드사에서 내놓은 보상안에도 사용자들이 좀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네,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일부 정보가 유출된 260만 명의 경우에도 이 정보를 가지고 뭐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가 또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경우에도 전액 보상하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보상책으로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 또 뭐 거래 알림 서비스 무료 제공 같은 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연말 무이자 10개월 할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롯데카드로 돈을 계속 써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되죠. 우리 카드 더 써주세요인데. 네, 그리고 또 이제 내년 연회비 면제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봐도 이게 보상안이 신용카드에 집중이 돼 있어서 아. 체크카드가 또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롯데카드 해킹 피해자분들은 이제 집단 소송 카페를 만들고 이제 소송 준비에 돌입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단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이 뭐 지금까지 3,000명이 넘게 늘어나는 등 이제 네. 집단 소송에 아무래도 좀 있으면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게 결국에는 좀 안일한 이 기업의 보안 의식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보안 취약점이 지적됐던 게 무려 8년 전이라면서요. 네, 이 롯데카드가 사용하는 서버가 전 세계 기업용 서버 1위인 미국의 오라클 서버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2017년, 8년 전인 2017년에 이 오라클 서버의 운영 체제에서 이 특정 악성 코드를 심으면 데이터를 쉽게 빼갈 수 있다는 이 취약점이 확인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오라클은 이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롯데카드가 뭐 이런저런 업데이트를 다 했는데 하필이면 이 업데이트를 빠뜨렸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해커가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13일에 해커가 서버에 들어갔고 이 웹3라고 하는 일종의 리모컨 같은 역할, 그러니까 원격으로 서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설치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정보를 빼간 거거든요. 네. 근데도 이제 롯데카드는 2주 동안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1일에서야 롯데카드가 금융당국에 해킹 사실을 알렸고요. 이때 1.7G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밝혔는데 네.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는 100배 넘는 200GB 분량이 유출이 됐습니다. 예. 롯데카드 역시 신고는 인지 시점보다 닷새 늦게 닷새나. 신고가 됐습니다. 네. 이 롯데카드가 앞으로 이제 1,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해서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5년 동안 네. 이게 근데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아무래도 그러게요. 아쉬운 대목일 수밖에 없죠. 네. 금융위에서도 조사에 착수를 했고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롯데카드가 영업중지 같은 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하면 뭐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뭐 명성에 비해서 보안 문제에 있어서는 좀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IT 부분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일을 뒷받침할 보안 부문의 투자나 인력 보강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건 좀 물음표입니다. 네. 뭐 금융권에 국한된 자료긴 하지만 국민의힘 강민구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금융권 IT 인력이 2만 6천 명이 넘거든요. 네. 이게 전체 임직원의 11%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2023년,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업무량은 분명히 증가를 했을 텐데 네. 이 인력과 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IT 담당 임원이 3명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 임원 45명의 7%에 불과한 수준이라서 이거는 다른 카드사랑 비교를 해봐도 하위권이라고 하고요. 네. 또 이제 여기에다가 일각에서는 이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이 수익 극대화에 집중을 하면서 이 보안 투자가 소홀해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1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기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정부 대책도 필요하겠죠. 네, 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봐왔지만 지금 기업들이 이 침해 사실을 알고도 늑장 신고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통신망법을 어기는 경우 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거든요. 아, 너무 약한 것 네,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업이 해킹을 아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면책될 여지까지 있어서 이걸 좀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기부는 이제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겠다. 금융위 역시 이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 그래서 이런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의 방안을 좀 추진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용자들이 해킹 불안을 좀 덜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떨칠 수 있도록 이번을 계기로 좀 근본적인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신고가 늦어지고 대처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